반갑습니다.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첫 번째 시간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선생님 무엇을 더 강조를 하는지 교과서에 있는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 빠졌던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과학적인 내용을 찾으면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혹은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처음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설탕이 타면 설탕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얀색 설탕이 빨갛게 지금 가열을 했더니 색깔이 점점 변하면서 우리 흔히 보는 달고나가 만들어졌네요. 과연 설탕과 달고나는 같을지 혹은 다를지 내용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변화를 어떻게 구분할까? 설탕을 가열하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됩니다. 즉, 설탕은 고체였고요. 달고나는 액체 상태로 바뀌었다는 소리죠. 또한 액체 상태의 설탕을 계속 가열하게 되면 설탕이 타게 돼서 맛과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흰색인데 점점 노란색, 누런색이 되고요. 맛은 어떻게 되나요? 쓴맛이 조금 났다라는 걸 혹시 알고 있을까요? 원래 설탕은 단 친구인데 그럼 이 설탕과 달고나에 대한 내용만 봐도 아, 가열을 했더니 뭘 했다고요? 가열을 했더니 설탕과 달고나가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라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강조하기로는 선생님은 항상 주기율표를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율표를 알게 되면 화학 시간에는 조금 더 편리한, 조금 더 손쉽게 원소 기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수소 H, 헬륨 H, 리튬 Li, 베릴륨 B, 풍소비 탄소 C, 질소 N, 산소, 플로린 F, 네온은 Ne, 나트륨은 Na, 마그네슘 Mg, 알루미늄 Al, 규소는 Si. 규소 다음 뭘까요? E는 P, 황은 S, 염소 Cl, 헬륨, 네온, 그리고 아르곤. 마지막으로 칼륨과 칼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알게 되는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기율표의 배열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각을 맞춰서 쓰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만 일단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원소 번호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냐? 즉,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마그네슘은 Mg라고 하고요. 플러스인 양성자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인 양성자가 12개, 중성자가 12개, 전자가 12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실험 내용을 봅시다. 준비물하고 주의한 내용은 꼭 살펴보도록 하세요. 마그네슘 리본 3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 마그네슘 리본을 페트리 접시에 올려놓는다. 얘는 그냥 둔 거죠. 두 번째,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렸다고 하죠. 마그네슘 리본을 증발 접시 위에서 태우고, 얘는 가열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가열을 했다고 하네요. 즉, 우리는 뒤에 배울 내용이겠지만 이 친구는 물리변화, 이 친구는 화학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친구들을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봅시다. 2번 과정 1의 과정에서 1과 과정 1에서 다시 말할게요. 과정 1에서 1번과 3번에 묽은 염산을 2방울씩 떨어뜨린다고요. 우리 묽은 염산은 HCl 혹은 염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 마그네슘에다가 염화수소를 넣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때는 항상 화살표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친구 MgCl2가 됩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쓰고 나서 체크해야 될 것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개수가 맞느냐? 즉, 개수가 앞과 뒤, 이 친구들과 뒤 친구들이 개수가 똑같냐를 한번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살펴볼지 보면은 먼저 우리가 발생한 수소 기체는 H가 2개 있어요. 즉, 수소가 2개란 말이죠. 기체라는 건 혼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수소도 2개가 만나서 하늘로 날아가는 기체가 되었고요. 앞에 수소가 1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2라고 적고, 염소가 2개, 뒤에도 염소가 2개, Mg도 1개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얘는 1번과 2번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인 우리 이 친구를 보면은 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태웠으면 어떻게 되냐? 태웠을 때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태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즉 연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MgO 산화수소라고 부르네요. 산화수소라고 부를 때 우리 또 기억하셔야 돼요. 화학 반응식에서 뭘 기억해야 된다? 질량 보존이든 앞에 개수를 맞춰주든 순서를 숫자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점. 5가 2개인데 1개밖에 없으니까 앞에 2, 마그네슘도 앞에 이렇게 쓰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태우고 난 뒤 얘가 재라는 거죠. 재에다가 염화수소를 떨어뜨렸더니
뭐가 만들어지냐면 MgCl2. 아까 이 친구랑 똑같은 거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H2O, 물이 나옵니다. 이제 개수비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Cl 염소가 2개 있네. 이 친구도 염소. 수소가 2개 맞네요. 마그네슘 1개. 산소가 1개. 그럼 화학 반응식으로서는 완벽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했으니까 1, 2번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했는데 3번에서는 그냥 물이 나왔다라는 점. 같은 물질이었어도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일어났더니 달라지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점 볼게요. 마그네슘은 리본이 구부러지거나 설탕이 녹는 것처럼 물질의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모양,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물리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리변화와 달리 화학변화는 마그네슘 설탕이 타는 것처럼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걸 화학변화라고 한대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난 증거들을 살펴볼게요. 처음에 말했던 열, 빛, 앙금이 생성이 되거나 기체가 발생을 하거나 색깔과 냄새가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화학 변화에 따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시들 꼭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친구와 함께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찌그러진 캔, 유리창에 서린 김, 신김치라든지 김치를 냉장고에 두었을 때 처음의 맛과 나중의 맛이 다른다. 각각의 구분하는 기준도 찾아보고요. 화학 변화 이해와 그 근거까지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꼭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 있도록 해요. 아래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볼까요? 물질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물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질이 연소, 과일이 익는 얘네 둘은 화학 변화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고기가 익는 현상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직접 써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작성을 해봅시다.